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왕초 교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간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천간에서 9번째 위치한 이제 이 기호가 됩니다. 임이라고 하는 글자는 과거에 자형을 살펴보면 한자의 좀 공자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자, 이게 이제 뭘 뜻할까? 하면요, 그 실을 엮던 도구였다 하는데, 이게 도대체 임이라고 하는 글자와 이제 무슨 연관이 있을까? 좀 임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제 북방임이라고 해서 이제 북쪽을 가리키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늘의 별 중에 이 북극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보통 어떤 방향을 우리가 찾을 때 그 기준이 되는 그런 별인데요. 바로 이 북쪽에 있는 별과 땅을 선으로 연결한 모양. 그걸 뭘로 합니까? 실로 하는 거잖아요. 바로서 이제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글자이다. 라고 이렇게 좀 전해져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 이 임이라고 하는 것은 종자, 씨앗의 모양을 또 형성한 글자이다 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의를 살펴보면요, 북방임이라고 되어 있고요, 9번째 천간이다, 성대하다, 짊어지다, 그리고 또 간사하다, 뭐 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임이라고 하는 글자는 한자에서 아이벨임이라고 하는, 그런 임자에다 앞에 이제 그 계집녀 변이 붙게 되거든요. 같은 글자이다 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임이라고 하는 한자의 이 부수는요, 이게 이제 선비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비사 위에 그 일자가 있는 건데, 그 일자의 모양이 좀 어떻게 있냐면 약간 삐뚤음하게 있습니다. 일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선비들이 과거에 쓰던 갓을 또 이 상징하는 그런 글자이기도 한데, 갓을 이렇게 똑바로 쓰지 않고 약간 삐딱하게 썼다라고 해가지고 이 임은 갓을 삐딱하게 쓴 선비다 라고 하는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고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요, 설문해자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뵌 모양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연애 자평에는 그 임, 아이벨임, 즉 아이를 뵈는 것을 뜻한다. 음양이 교류하여 번식해 싹이 튼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임이라고 하는 기호의 뜻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신금이라고 하는 글자가 열매를 맺어서, 즉 결실을 맺어서 이것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하기 위해서 분리되는 그런 이제 뜻을 갖고 있는 글자다라고 하면, 결국 이 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떨어진 열매, 이제 썩어서 씨앗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물이 저장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임의 음양오행은 어떠한가? 뭐 시간의 측면에서는 음의 구간에 있는 거고요, 공간의 측면에서는 양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의 체는 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오행은 수가 됩니다. 그래서 임은 양수가 된다. 그 이 임수의 운동성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모으고 응집시켜서 저장하는 운동이다. 그리고 이제 모양은, 자, 이게 모은다, 또 응집시킨다, 또 저장한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좀 낮은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낮을 저자가 이 임수의 이제 모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비슷한 뜻의 글자는 이미 말씀드린 아이벨임, 임신한다 할 때의 임자, 그 다음에 씨앗을 상징하는 종자, 그리고 뭐 정자니 정액이니 어떤 이런 번식과 관계된 정자, 그리고 이제 깊다라고 하는 이 심자, 탁하다라고 하는 탁자, 이런 것들이 다 임과 비슷한 글자들이다 얘기할 수 있죠. 이 임수의 시공간은 또 어떠한가? 계절로 얘기하면 임수는 이제 드디어 겨울을 맞게 되는 거고요, 초겨울이 되는 겁니다. 하루를 기준으로 하면 이른밤 시간이 되는 거고요, 방향으로는 이제 서북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색깔로는 천흑색이라고 해서 약간 엷은 그런 이제 흑색 되는 거고요. 인생의 시기로 얘기하면 노년기의 초반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숫자로는 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임수의 물상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임수는 물인데, 이게 이제 큰 물이기 때문에 강하수에 비유를 합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요, 바다에 많이 비유를 하죠. 그래서 바다, 커다란 강, 큰 폭포나 큰 호수, 뭐 이런 것들이 다 임수의 자연물이고요. 폭우 같은 거요, 그리고 북극에 얼어붙은 빙산, 이런 것도 다 임수의 물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인공물로는 무엇인가? 이게 좀 재미난데요, 보통 이 그 임수의 인공물로는 주류, 유류 비유합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건 물입니다. 근데 물은 어떻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흐릅니까? 이거는 강하수라고 얘기했으니까 큰 물이니까 흘러다니는 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에 많이 비유하냐면 무역에 많이 비유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굉장히 커다란 어떤 흐름들, 따라서 기본적인 상징으로는 유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수는 유통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유랑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임수를 상징하는 거고, 또 수는 기본적으로 오행에서 이제 상이 지혜잖아요. 지혜니까 이거는 계산하는 것. 이런 것과도 연관된 기호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전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산명통의 천문에서는요, 이 임수를 이슬에 비유합니다. 이건 약간 좀 이상하죠. 왜 방금 살펴보았던 물상에서는 뭐 바다나 어떤 강하수 같이 큰 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산명통에서는 또 이슬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이슬은 보통 작은 물, 뭐 다음 시간에 알아볼 개수와 좀 연관된 글자인데, 자, 이렇게 물상을 얘기하는 게 학자들마다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명리탐험에서 동물이 좀 재밌는데 제비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비하면 뭡니까? 강남 갔다 돌아온 제비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 그 제비라고 하는 동물은 귀소성의 본능이 있는 그런 동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강남 갔던 이게 뭐냐면 여행을 하는 건데, 임수는 뭐라고 했어요? 흐르는 물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흘러다니고 유랑하고 여행하고 하는 이런 특징을 제비에 비유한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요. 아무래도 여행이나 이런 걸 많이 다니다 보면 뭐가 넓어지죠? 소위 견문이 넓어진다고 하죠. 예, 실제 제비가 견문이 넓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비는 좀 집단 행동을 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성, 뭔가 좀 모으는 이렇게 그런 이제 특징을 갖고 다는 것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사회성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음으로 이제 임수의 이제 인체, 임수의 이제 그 장기는요, 양간이기 때문에 육부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이제 방광 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체의 기관에서 아랫부분이 되는 거죠. 종아리가 되는 거고요. 또 이 팔과 다리,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이 좀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 임수의 그 심리는 어떠한가? 임수는 기본적으로 물이고요. 근데 큰 물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물이 아니라 계속 흐르는, 역동하는 물이다라고 할 때 그런 게 심리에 반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임수는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생각이 좀 굉장히 유연하고 또 과감하면서도 융통성이 좀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그 심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사교성이 좀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수는 아마 이 천간에 있는 10개의 기호 중에서 가장 박식한 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직관도 좀 뛰어나고 또 성견지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수는 기본적으로 물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많이 비유합니다. 근데 이 바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죠? 육지에 있는 여러 물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끌어모으려고 하는 욕심이 굉장히 좀 많은 천간이 바로 이 임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많은 것들을 끌어모으니까 좀 약간 잡탕의 어떤 이런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좀 속이 좀 음흉하다 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또 비밀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은근히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또 자기 멋대로 하는 이런 좀 이 기질을 갖고 있어서 남한테 좀 이렇게 피해를 주는 이런 경우가 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임수의 어떤 심리적인 특징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하나 그 임수라고 하는 것은 갓을 삐딱하게 쓴 선비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뭐예요? 격식에 매이지 않고 굉장히 풍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세상을 주유하는 거죠.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또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많이 생깁니까? 이게 아이벨 임자라고 하는, 즉 번식이라고 하는 글자와 좀 연관 속에서 또 애정사를 많이 좀 일으키는 그런 소지가 있는 천간의 기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임수의 키워드를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뭐 이게 포용형이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수용하고 수렴하는, 그리고 종합형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좀 많다. 비밀, 음흉, 뭐 이런 글자 역시 임수의 키워드이고요. 역동과 또 인기응변, 다 임수를 이렇게 특징 짓는 키워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이 임수의 유명인은 누가 있을까? 현대의 정치인들 좀 살펴보았는데 그 딱히 임수 일가는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인물에서 좀 찾아보면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조선의 임금, 바로 세종대왕이 일간이 임수입니다. 일주가 이제 임진이라고 해가지고요, 강한 카리스마와 지도력을 갖고 있는 간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배우 중에서는 배우 이승기 씨, 뭐 가수도 겸하죠. 그 다음에 하정우 씨, 그리고 한효주 씨, 이런 분들이 임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그 천간 임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로 하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